2025년이 되면요. 네. 한국의 인구 거의 절반이 네. 65세 이상 맞아요, 인구가 맞아요. 돼요. 그러면 네, 믿을 수가 없죠. 예. 어린이, 네. 청소년, 중년, 그리고 노년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거의 절반의 인구가 65세 이상 그룹인데 그렇죠. 다른 세 그룹의 2배 이상, 그렇죠. 최소한 2배 그래서 이상.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지금 핵심 연령층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고령화 빨라요. 속도가 지금 가장 빨라요. 빠른 나라. 예. 1등. 1등입니다. 1등의 나라예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7% 정도 넘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7% 정도가 65세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 이렇게 명명하도록 유엔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렇죠. 18년 만에 2018년에 14% 더블이 된 거죠. 그리고 불과 7년 만인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네. 내년에 딱 20%를 돌파. 완전 초고령 사회로 이제 초고령. 진입을 합니다. 초고령 사회. 아 정말 무섭습니다. 예, 초장수 국가인 지금 일본이 거쳐오는 시기에 비해서 그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가파르게 지금 그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훨씬 빠르다는 빨라요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뭐 한 10년 후쯤에는 그 나이 연령이 한 30% 이제 2050년에는 뭐 40%가 다 노인이 차지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전후 좌우 다 둘러봐도 노인이 있는 국가. 아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진짜 눈앞에 왔고 우리는 그 사회를 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인을 위한 산업도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래야만 하고요 또.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 변하니까. 사회 구조가 변하니까 이제 그쪽에 눈을 많이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에 발맞춰 가야죠 또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발맞춰 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앞서가는 그 시니어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요양 서비스 분야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금 핵심이죠. 예, 예,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겠죠. 그렇죠. 이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많아지죠.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 사업으로 요양 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해법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사자, 네. 케어를 받는 그 고령 인구 당사자한테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분을 케어해야 되는 가족들의 그렇죠.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사회에서 잘 조직화해야 될 문제. 요양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뭐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시행이 되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이 요양 서비스 분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양 서비스에는 4개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일단 시니어 타운을 실버타운. 많이 실버타운을 많이 아시고 계시고 또 아시는 게 이제 요양병원을 아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요양이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요양원. 예, 그렇게 지금 4개 사업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버타운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 가서 그냥 생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직까지는 내 생활을 내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는 연령층의 노인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긴 힘드시니까 그냥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예. 건강, 식사, 레저, 그렇죠. 오락, 네. 스포츠, 관심사항, 학습, 사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거기서 조직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요양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생활 편의를 현격히 증가시키는 그렇죠. 거기서 집에 이제 있는 것보다. 과 주가 해결되고 의는 뭐 나름대로는 가까운 이제 의복 구할 수 있는 쇼핑센터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 의만 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뿐이지 만약에 거기서 아프거나 그러면 또 일상복도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실버타운. 그래서 이제 생활 편의를 현저히 증진시킨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고 네. 엄밀한 의미의 요양 서비스라고 하면은 집에서 요양을 받는 재가 요양.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는 그렇죠. 요양원.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일상생활을 하는 이보다 조금 중증 심한 예, 분이 가는 예. 병원으로 요양병원 들어가시죠.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재가 요양은 집으로 방문한다는 거죠. 방문하는 거죠. 예. 본인이 집에 있고 집을 방문해서 간단한 의료와 일상생활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그러니까, 하셔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좀 도와주시고 케어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거를 재가요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재가 요양을 위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네.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말동무까지 되어주고 그렇죠. 관심사항 해결도 해주고 또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거나 그렇죠. 안내해주는 일까지. 네, 아프신 것도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따면 좋은 점은 만약에 따님이나 아드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집에 내가 엄마나 아빠를 돌보고 있고 같이 모시고 있으면 요양보호사 수당이 그 자녀분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녀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발빠른 분은 네, 네. 부부간에도 지금 우리가 딸 수 있을 때 빨리 따자 해가 두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는 분이 있어요. 예. 서로 케어하겠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 이게 조금 밖에서 단체로 뭘 실습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줌 같은 걸로 하시면서 의외로 멀리 가지 않으셔도 쉽게 딸 수 있는 시기가 돼가지고 발빠르신 분들이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실습을 받아야 교육과 돼요. 훈련을 예, 해야 돼요. 예, 실습. 이론 실습 그리고 예. 현장 실습 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 빡빡하게 하루 8시간씩 하는 업무로 대개 2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그렇죠. 해야만 그게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그 상당히 셉니다.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요양하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제 케어해주고 편의도 제공해주고 안내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급여를 받아요 국가로부터. 네, 맞아요. 장기 예, 요양보험으로부터. 이런 수익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걸 했을 경우 네. 이제 뭐 젊은 사람에 비해서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럼요. 그런 보람도 일구고 또 자기 일도 하고. 요즘에 60대, 70대 어르신분들이 90대 노부를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따두시면 굉장히 그래도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보다 조금 집에서 이게 어렵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요양원으로 요양원이나 가시게 되죠. 요양병원으로 네, 이제 주로 요양원보다도 더 이제 의료 케어가 좀 의사의 필요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되게 이제 1차 요양원에 가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입주 후에 일상생활을 지원받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요양원은 이제 요양병원처럼 의사 간호사들이 상주돼서 이게 치료 개념의 케어는 못 받고 그렇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고. 가시게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이제 그 정도 역할을 요양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 네. 이거는 이제 노인성, 네. 만성 질환 뭐 이런 걸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치료, 네. 재활치료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아는 분을.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 할머니 분이 이제 여러 침대,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제 병원으로 따지면 다인실 그런 식의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환자복 입고 계속 케어를 받으시면서 한 대여섯 분이 같이 같은 공간에 침대 하나씩 놓으시고 그 요양병원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개인 비용도 조금 내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양병원도. 저는 제 노부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네. 자주 가고 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각별히 들여다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양이나 요양원 생활이나 혹은 요양병원 생활이나 이거는 지난 2008년에 제정된 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이제 보험급여에 의존을 합니다. 네.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부 재정 지원이 한 80% 내외예요. 맞아요. 개인 부담이 한 개인 20%. 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 지원 금액이 클수록 이제 선진국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
60%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개념이 뭐냐면 그 본인 부담률을 8%에서 12% 네.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서 보험금을 내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에 얹혀가지고. 네, 그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네. 혹은 65세에 미달했더라도 노인성 치명적인 질환 이런 게 판정을 받으면 이 장기 요양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범위 있지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은 부담금이 사실 맞아요. 없어요. 예, 예, 전적으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제,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국가에서 할 때 되면은 이제 건강을 조금 국가에 맡기고 좀 챙기시도록 맞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 2023년 작년 기준으로서 전체 요양 서비스 시장은 뭐 16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그 대부분이 재가 요양과 요양원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의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재가 요양 문제하고 요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많이 거기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 요양법상 요양 등급이 이제 확대 개편될 거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될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수가나 급여 한도가 증가될 거고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드 시니어에서는 이런 문제, 부모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문제를 도래하지 금방 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용어도 좀 익숙하게 되뇌이고 네. 주변에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걸 하다가 바로 닥치면 바로 닥치죠.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변에 제가 요양을 받는다더라, 또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더라, 아 그분은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이라더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구분 개념도 좀 정립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떤 순간이 닥쳐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이런 거를 생각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정보 제공해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또 건강을 잘 챙기실 것 같아요. 저희 시니어분들이. 네. 건강한 생활 하시자고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